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요, 아침에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에게는 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당신 지금처럼 할 거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라 한 거죠.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스타일 쪽이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딱 잘라서 스타일이 아쉽다도 아니고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자숙하라, 추 장관은 점잖아져라 라고 했던 지난주 정세균 총리의 말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더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문 대통령 거리두기 상향 불가피. 다음은 감금 중 벌어진 민경욱 매직쇼. 마지막으로 흉기 들고 설치다 돌려차기 한 방에 KO.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바로 지금 310 중계석은 꼭 챙겨봐야겠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 임설아 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반장 뭐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습니다.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재미난 얘기는 없고 심각한 얘기만 있습니다. 어떤 예, 얘기? 코로나 지금 신규 확진자가 또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골치 아프죠.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그래서 화상으로 대체가 됐고, 네, 지금 또 일상으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코로나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입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 상황 특히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도 결국 처방을 내놨죠. 19일,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향 조정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뛰어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사흘 연속 200명대 확진자였는데, 네. 뭐 앞서 임 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추가 확진자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국내 202명, 또 해외 유입 28명으로 총 환자는 230명이 증가한 겁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광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광주라, 하하. 자, 이번 주말에도 뭐 저녁 모임 뭐 이렇게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당장 저도 궁금합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네. 뭐 저녁에 뭐 이런 식사 자리, 회식 이런 거 다 포기해야 하는 건지 예.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이 유흥시설과 술집에서 또 춤추기,
자리 이동 등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와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없고요. 노래 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에서 이용을 한 뒤에는 또 방을 소독을 해야 하고요.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아, 정말 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또 고통이 또 그렇죠. 그만큼 깊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게 저길 또 뭐 그래도 가시라 이렇게 권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데 말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뭐 코로나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제더라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자, 어제 딱 저랬단 말이죠. 예, 이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에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자, 저게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가 됐던 건데, 네. 자, 그래서 석방될 때도 어제 또 재판에 보석 중에 이제 재판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예.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네, 어제는 양복 차림에 털모자까지 쓰고 이 다리에 담요를 덮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서는 판사가 들어올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연신에 고개를 숙이면서 보석 허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머리도 뭐 염색을 그동안 못해서 백발로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네. 이것 보십시오. 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저건데 더 팩트에서 단독으로 포착한 모습인데 저 사진 설명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제 오후 휠체어를 타고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 출두할 때는 저렇게 보신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저긴 자택 입구군요. 딱 보십시오. 네. 서 있습니다. 네, 서 있고 인사하는 그 신천지 관계자를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량이 자택에 도착한 게 오후 6시쯤이었대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들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자택에 도착을 했는데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석을 신청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보석을 시청하면서 이만희 총회장 측 변호인이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점,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일단은 뭐 휠체어를 타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걸어간 건 아니에요. 일단 부축을 받긴 받았는데 자, 뭐가 됐든 저 사진을 촬영한 이 촬영 기자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거동이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고 휠체어를 다시 타고 자택에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그냥 현관으로 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좀 걸음걸이 같은 거는 물론 20, 30대 성인처럼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거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휠체어는 어디에다 놨대요? 그러니까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뒤에 교회 관계자가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휠체어를 꺼냈다는 건 사실상 이동하는데 휠체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 아닌가 싶은데 물론 뭐 집 바로 앞에다 차를 주차하고 대문까지 잠깐 걸어가는 거니까 뭐 잠시야 뭐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가 됐든 이렇게 종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 이 보도 이후에 신천지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건 없지만요. 평소에 본인이 영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재판에 신천지를 탈퇴한 인물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만희는 절대적 존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건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신천지 신도들이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어제부터 3주간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 공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지난 2월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만큼 코로나를 없애는 데 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컸고 완치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혈장 공여에 나서는 사람은 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000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가 됐든 뭐 저렇게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혈장 뭐 공여에 참여를 하는 거 당연히 앞서 봤던 그 이만희 총회장의 어떤 지시도 있었겠죠? 네, 뭐 이만희 총회장의 동료를 통해서 저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 총회장이 당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완치 신도들에게 특별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혈장 공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자는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자, 다음 현장. 페트 충돌 공판에서 황당 증언이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추미애 대 나경원 서울시장 격돌 하나. 예. 페트 관련 내용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보신 것처럼 헤드라인을 좀 도발적으로 뽑아봤는데, 자, 일단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 서울 남부지법으로 가보시죠. 예, 지금 뭐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에 또 이은재 전 의원 저렇게 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죠. 네. 예, 뭐 어딘가 저렇게 급하게 달려갔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보일까요? 네, 주광덕 네. 전 의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인 자격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전현직 의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누구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님들께서 같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네. 국회 상황인데, 네. 임소라 반장인데 야당 반장이시니까 맞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 전 의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론이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 모두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뭐 이렇게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보군이 어느 정도 줄여지려면요. 나 전 의원이 그래서 뭐 최근에 조만간 뭐 책을 낸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경원의 증언. 어. 그래도 봄은 온다. 아하. 예, 책 이런 제목이? 네, 아. 책의 가제가 이렇습니다. 음.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뒷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아직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또 이게 부제가 봄은 온다 아니겠습니까? 네, 보궐선거가 또 4월에 있으니까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시기를 앞두고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하는 만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울시장 출마설일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한 2주 정도요. 예, 좀 지나면 이렇게 아직 그 경선 룰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 즈음에서 아마 출마 소식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어서 10년 만에 또 보궐선거 재도전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는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또 여권에서도 때마침 강력한 여성 서울시장 후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자, 어제 저 모습이 딱 보도가 되면서 정말 많은 말들이 또 있었는데, 자, 물론 추미애 장관의 다음 행선지를 놓고는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대선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떻게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뭐 이제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네,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을 매듭 짓고 그만두더라도 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본인은 대권 의지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지만 여당의 두 유력한 후보군이 버티고 있는 만큼 이낙연, 이재명. 예, 맞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야, 그런데 진짜 뭐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전망을 했지만 정말 두 사람이 나오고 또 후보가 된다 치면은 진짜 딱 투샷이 잡혔네요. 추미애 대 나경원, 나경원 대 추미애. 네. 예. 뭐 두 여성 모두 이제 전직 판사 그러네요.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두 사람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상대 진영에서 아주 뭐랄까요, 비호감도가 많은 또 인물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인기도 많지만 또 적도 많은 음. 그런 대표적인 여야의 그러니까 정치. 자기 진영에서는 뭐 팬덤이 많지만 네. 상대 진영에서는 또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네, 그런데 뭐 어느 정치인이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꼭 뭐 두 사람에 대해서만 특정 짓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 패스트트랙 충돌 이 재판이 어제 공판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자, 거기서 좀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해 페트 충돌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이 증언을 한 건데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보여주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솔직히 민경욱 전 의원 하면 이 마술쇼의 달인이라는 거 예. 정치부 기자들은 뭐 어디 가면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상당히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동갑입니다. 친구. 이거 잡으시고 우리 저 여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별건 아닌데 금방 끝나니까 이거 잡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네네. 이걸 두 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묶고 또 한 번 묶고 이렇게 두 번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어휴 너무 세게 묶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묶은 거 하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짠, 짜자자자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약간 맛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짜자자자자. 하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진짜 신기하네. 네. 저거 신기하죠.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네, 진짜 마술은 잘해요. 네. 잠깐만 슬로우로 한번 다시 보면은 이거 참 뭐지 저게? 분명 따로따로였는데 촥 하면서 네. 분명 뭐 무슨 속임수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추어 마술사라고 프로필을 적을 정도로 마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직접 봤어요? 네, 저는 여러 번 봤죠.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처음 춘추관에 왔을 때 이제 보통 대변인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대변인 백브리핑을 하는데 7시 반인가? 그때 제가 저 마술을 봤어요. 이렇게 잠이 덜 깬 정신에. 네. 아침 7시 반에. 네. 청와대 출입 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술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첫 잘하시. 인사로? 네, 요들송을 불렀나?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입의 의원실, 그러니까 그때 그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바로 저때 막간을 이용해서 앞서 보신 그런 마술쇼를 보여줬다는 증언을 최 전 의원의 보좌관이 어제 한 거잖아요. 네,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송 씨는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20분간 민 전 의원이 마술 가방을 가져와서 마술쇼를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당시 민 전 의원이 최입의 전 의원에게 이 동전이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추지 못하면 가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민 전 의원은 그 SNS, 지금 뭐 한국에 없으니까 말이죠. SNS로 그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증언에 대해서 뭔가 좀 공박을 했더라고요. 네네. 마술쇼를 한 건 인정했지만 네네. 일단 점심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시간 동안 동전 마술을 포함해서 10가지의 마술을 했다고 합니다. 10가지씩이나. 예. 그러던 중에 의원실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고 최 전 의원이? 예, 그러니까 억류하는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 예, 또 빵도 나눠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재판장이 뭐가 됐든 민 전 의원이 어제 이 공판에 불출석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또 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민 전 의원 측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면서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민 전 의원이 인터넷 보수 유튜브 방송에 우연히 포착이 된 장면이 저건데요. 자, 저기 네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보자. 네. 저도 저 비슷한 거 하나 저희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안 갖고 그냥 오셨어요? 오늘은 없어요. 네. 이런 그 현재 시각으로 지난 주말 워싱턴 DC 트럼프 지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Four more years 뭐 이렇게 외치던데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진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앞에서 저 인터뷰하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저 동양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란 거 모르겠죠? 알 수도 있죠.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분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흉기든 취객, 돌려차기로 제압한 경찰. 예. 헤드라인 그대로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경찰관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현장 부산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뭐 일단 딱 봐도 가게 앞인데 저희가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상황이 어떠냐? 한 남성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밤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식당 밖에서 점주를 위협한 건데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겁에 질려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 식당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보시죠. 증거용 뭐 다 보고 계시긴 한데 살짝 쫄았다 진짜. 와, 경찰분들 멋지다 근데. 바로 하이킥. 많이 취하셔가지고. 네. 아니요. 일행이 아닌데? 네, 저희한테 한잔 하자고 저희 미성년자를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지금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밖에 네네. 잠시만 계시다가 나가시는 게. 자, 저게 네. 돌려차기로 경찰이 자 저기입니다. 돌려차기로 한 방에 팍 쓰러지는 넉다운. 네. 그러니까 왜 까불어? 왜 경찰 앞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했고요. 예. 행패를 부렸습니다. 급기야 들고 있던 이 흉기까지 던졌는데요. 아이고. 그 순간 경찰관이 몸을 웅크려 피하면서 돌려차기로 넘어뜨렸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A씨를 시민이 다리를 잡고 포박을 지금 도와서 저쪽 분 오른쪽에. 네, 시민입니다. 가까스로 경찰이 그래서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상황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술에 취해 보이는 남자가 손에 뭔 흰 걸 들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세라믹 종류의 그런 집에서 도구처럼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또 지나가는 행인도 한 몇 분 계셨고. 지금 보신 저 김성수 경위님이 그 돌려차기 한방 그 주인공이시라는데 주폭이었구만요. 네,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흉기를 지닌 채 식당 주변의 해변 산책로 일대를 20분 넘게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래요? A씨는 경찰에서 중학생 2명과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 2명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함께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이 점주가 술을 팔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흉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들한테 술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 잘한 짓이다. 자, 정말 그런데 이 경찰들이 말이죠. 네. 중앙경찰학교 이런 데서 다 무술 교육도 받고 또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다 숙지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실전 상황이 되면 네.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버려. 안 그러면 쏜다라고 한 2, 3회 정도 경고 명령을 했는데도 갑자기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즉시 달려가서 제압을 하게 된 겁니다. 시민들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경찰 그렇지 않습니까? 총기 사용에 대해서 워낙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쏘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던지려고 갖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경찰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그 시민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금 어디선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어이구야, 이게 택시 같은데. 예.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택시가 옆에 있던 차량과 충돌한 뒤에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선 건데요.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났고요. 예. 잠시 뒤에 불꽃이 튀기 저러다 시작했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데 빨리 구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량 내부 안에 이 운전사와 승객 등 2명이 갇혀있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택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구조했고요.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도 달려와서 운전자와 승객을 구조해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황소리를 듣고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택시는 그 신호등에 부딪힌 상태여서 앞에 이제 연기가 조금씩 나고 있었고요. 뒷좌석에 있는 승객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출동한 동료랑 같이 빠르게 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섭거나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유, 진짜 무서움보다는 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다행히 이제 택시 운전사, 승객 모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면서요? 네, 당시 주변에는 가게를 마감 중이던 상인분들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나는 걸 보고 바로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와서 진화를 도왔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의 경우에 초기 진화를 놓치면 불이 급속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유, 아무튼 뭐 인명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좀 안심이 됩니다. 자,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죠. 지금 오후 3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뭐 앞서 저희가 그 브리핑 상황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이런 검색어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오후 2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그 결과를 발표했죠. 네, 2016년 프랑스 전문기업에 용역을 맡겨 결정했던 김해 신공항, 그러니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문공항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사실상 백지화인데요.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이 검증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안전과 시설 운영, 소음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트는 거 아니냐. 김해공항 말고, 김해 신공항 말고. 네. 근데 2016년 그 프랑스 기업의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을 때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 4월 부산 보궐시장 선거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연결짓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지형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여권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더욱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이 국토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선거 때문에 4년이나 끌어온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온 좀 속보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좀 더 가까운 밀양신공항을 그때 밀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대구시에서는 조금 전에 나온 그 입장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수용 불가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부산시에서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또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앞서 임 반장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해가 좀 뭐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재임 중이었을 때 네. 그때도 이 부산 가덕도 공항을 좀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작 그때는 정부에서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내년 보궐선거가 이렇게 예정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뭐 좀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죠. 네. 이게 좀 서로 어떤 지역구 의원이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의 그런 여당의 처사가 달갑지 않았고 반면에 이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역 수건 사업이어서 또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의원들이 뭉치고 뭐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소라 반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